전남도가 21조 원 규모의 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식품산업을 2배 더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오는 11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입니다. 장흥은 마지막 항전지로 이름이 올려졌지만 기념 공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말쯤 통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 성전산단의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오는 2028년까지 1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3%가 성장했는데요. 전남도가 2030년 식품산업 21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산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국 수산물의 60%, 농산물 20%를 생산해내고 있는 전남. 농수산물 생산액은 전국 66조 원 대비 17%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11조 원 규모입니다.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의 수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23% 늘어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출 기록입니다. 전남도는 11조 원대 규모의 식품 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21조 원대로 키울 계획입니다. 현재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남도는 이 용역 결과를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고루 반영할 방침입니다.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오면은 기존 계획의 보완 사항과 추가적인 대안을 우리 정책에 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식품산업 규모는 2030년까지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남도 2030 식품산업 21조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 1조 3,400억 원, 무한 K푸드 융복합 단지 조성 1,661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137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과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구축,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확대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예상이 되고 2030년까지 앵커 기업을 포함한 식품기업 10개 이상 기업 유치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K푸드 열풍 속 전 세계를 상대로 농수산식품 산업 선점에 뛰어든 전남. 21조 원 규모의 식품산업 육성 계획에 농어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최근 목포대에서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6차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대학은 내년 3월 통합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세웠고 정원 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통합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 되면 대학 정원은 학과 구조 조정에 따라 1,894명에서 1,777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돼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오는 2028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강진 성전산단 일원의 연속형 단조기와 스피닝 단조기, 시제품 제작 지원동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전라남도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불공정하다며 거듭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찾아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영광과 곡성 등 일부 지역만 포함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행정위 의원들은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수준, 또한 예산 규모가 저마다 달라 22개 전체 시군에 대한 반영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가 처음으로 민중의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전남 장흥에는 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석대들입니다. 1894년 이곳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등 연합부대와 최후의 항전을 벌인 전적지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탑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발길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많죠. 모르는 사람들. 여기 올라와서 읽어보기 안 하거나 말을 들었다면 아는데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또 여기 뭐 체육대를 한번 뛰어가 있다 가보고 그러지. 기념 공간은 또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15년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시관으로 지난해 관람객 17,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50여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장흥군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장성과 함께 경년제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상황. 이에 장흥군은 하반기에 위령제와 헌화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순회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순회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동학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계획입니다. 민중의 항쟁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관심과 장흥군의 계승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챙기는 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에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그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 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 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 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 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룸메이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8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낮 1시 40분쯤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기억과 동료를 살해한 기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첫 초중 고졸 검정고시에서 전남은 582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1회 검정고시에 800명이 응시한 가운데 약 72%인 582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시험별 합격률로는 초졸 85%, 중졸 77%, 고졸 70%로 집계됐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이달 16일까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바르게 키워낸 부모와 평소 효행을 실천한 자녀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목포시는 8일 어버이날 기념 시상식을 갖고 효행자 11명과 장한어버이 14명 등 모두 25명에게 상을 전달하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이혼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기본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5살 김모양은 영암군의 도움으로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에 등록돼 긴급 생계비와 중학교 입학, 주거비 연계 등 기본권을 보장받았다며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양은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3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인 베트남에 보내졌고 지난 2022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의회가 팀장급 공무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팀장급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 정책지원관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직장 내 갑질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달 9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A팀장과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과의 분리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여수에서 화재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소방은 7일 저녁 7시 10분쯤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